자, 캔들의 장점과 캔들의 단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캔들을 파악할 때 가장 첫 번째 제일 좋은 거는 저점과 고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 여러 개를 쫙 놔두고 봤을 때 저기가 고점이고 이쯤이 저점이구나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변곡점을 예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파동의 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끝,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캔들이 예를 들어서 윗골이 달린 캔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또 음봉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고점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내려갈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저점까지 내려갔는데 저점에서 아래골이 달리고 저점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럴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겠구나 예상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세력의 힘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이 갑자기 저점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그만큼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는구나 해석을 해낼 수가 있고, 얘처럼 장대 음봉이 갑자기 고점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매도세가 점점 세지는구나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의 추세, 예를 들어서 양봉이 계속 연타로 나오고 음봉이 중간중간 나올지언정 고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저점도 올라가고,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상승장으로 해석을 해낼 수가 있고,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올 때 계속해서 내려온다 전반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겠죠. 매물대를 활용해서 단기 매매 가능하다. 매물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을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는 매도, 저점에서는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시스템 차트들을 활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캔들을 보면서 이제 캔들의 매물대를 좀 많이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건 제가 뒤에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캔들은 또 단점이 많아요. 뭐냐면 패턴 속임수에 당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캔들 대응만으로는 승률이 떨어집니다. 캔들만 가지고는. 세 번째, 양봉, 음봉, 색깔만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양봉이 나왔는데 또 올라가겠구나 했지만 사실은 이제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윗골이 달린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윗골이 달린 양봉. 자, 그럼 양봉은 양봉인데 윗골이가 달렸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색깔만 가지고 흐름을 파악하면 안 되고 꼬리를 잘 보셔야 돼요. 꼬리. 네 번째, 손절이 잦을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캔들 패턴만으로 세밀한 추세 흐름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밀한 흐름,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이제 꺾이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타이밍 잡을 때,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흐름을 잡을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패턴만으로는. 여섯 번째로, 캔들만으로는 폭등이나 폭락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W 파동, 이제 쌍바닥 파동이나 V자 반등, 쭉 내려갔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 또는 이제 A자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A자는 뭐냐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확 내려가는 거. 이제 박스 패턴, 일정한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박스 패턴 등 여러 가지 패턴을 같이 활용하셔야지만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지나 저항 라인을 잡는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캔들은 기본적으로 양봉, 음봉, 그리고 캔들의 이제 모양새, 윗꼬리가 달렸냐 아랫꼬리가 달렸나, 또는 위아래 꼬리가 똑같은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럼 캔들 이용하기 장단점, 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캔들의 장점,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후 반등, 그리고 또 반등, 박스권 돌파 양봉도 발생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자, 저점이에요. 이때 당시에. 자, 이때 당시에 쭉 내려가다 저점인데, 이 장대 양봉, 첫 번째 장대 양봉 보이시죠? 이 장대 양봉이 보면 거의 2주 동안의 하락을 한 방에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가던지 어떻게 또 장대 양봉이 또 나왔어요. 이 장대 양봉은 이제 앞쪽에 3주치 정도의 하락을 했던 그 구간을 다 먹어버리는, 그렇죠? 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1차적으로 급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저항 매물대들을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저항 매물대 돌파하고 다음 본 캔들이 이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옵니다. 얘들은 왜 나오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 너무 급등의 연타로 나와버리면 좀 쉬어가는 장세가 꼭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세가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저 밑에서 매수 매집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밑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 뭐 80불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 그런 애들이 여기까지 87불까지 올라왔으면 거의 700틱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700틱 수익인데 한 번은 팔아먹겠죠. 안전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 매수 들어왔으면 한 뭐 50개 팔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 나왔는데 이제 후발주자들이 또 매수를 합니다. 이 구간에서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 못 먹은 애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니까 이제는 저점이지 않겠냐 해서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대 양봉입니다.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은 차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한 번 또 눌러줬다가 또 장대 양봉이 또 나오기 시작하죠. 이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날부터 또 양봉이 쭉쭉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밑에, 그러니까 눌림목 자리라고 하죠. 보통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올라가다가 눌러주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올 때에는 순간적인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올라가더니 나름 고점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 고점 왜 나왔냐? 앞전에 이 캔들 보이시죠? 고점. 이 캔들이 거의 92.5포인트예요. 92.5포인트. 92.5포인트 고점에서 저항이 좀 발생되었고, 이 자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근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부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지만, 워낙 이제 앞쪽에서 매수세들이 세게 나오다 보니까 다음 번 캔들도 또 이 직전의 고점을 뚫었어요. 요 보면 이 양봉 있죠. 요거. 이 양봉이 앞쪽에 있던 고점 매물대 뚫고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점점 올라갈수록 양봉의 그 길이가 짧아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닥권에서는 워낙 싸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더 이상 고점이 아닐까 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고점에서 매수세가 점점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수 세력이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고 고점 찍고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닥권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차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캔들의 과거 지지와 저항 자리를 활용한 향후 지지 저항 자리 예상.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골드의 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자, 다음 번 캔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선들을, 자, 잘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선들 보이시죠? 선을 여기랑 여기랑 이어요. 처음엔 요 두 개 선만 이어졌겠죠. 근데 이어놨더니 이게 나중에도 지지받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선 있죠. 여기 선이 장대 음봉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지니까 나중에는 이 선이 저항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리고 고점이 점점 내려간 거 보이시죠? 고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는 것은 점점 매도가 세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점점 매도가 세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쭉 올라왔다 내려갔을 때 여기 장대 음봉 나온 거 보이시죠? 1252.5포인트. 여기서 장대 음봉이 하루 만에 보자. 1252포인트에서 고점이 1360포인트. 거의 틱수로 따지면 1400틱이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하루 만에 1400틱. 하루 만에 1400틱이면 한 계약 기준 거의 1500만원 수익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런 장이 잘 나오지 않지만 보통 이런 장이 나올 정도로 그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 차후에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보면은 1305포인트가 보면은 앞전에 이제 저항 라인이었어요. 1305포인트가 올라가다가 1305 부근에서 저항 맞고 내려갔고 1252.5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더니 나중에는 이 저항 자리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1305포인트가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쵸? 1305가 지지선이 되고, 또 요거 고점 보세요. 지금 보면 고점에서 윗꼬리가 나오죠. 윗꼬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7월 6일날. 자, 윗꼬리가 나왔고 고점 찍고 하락하고, 그 다음 본 캔들들도 윗꼬리를 점점 달기 시작해요. 근데 얘가 이제 핵심 그 캔들이었는데, 윗꼬리 달더니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그 다음날 또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쭉쭉 내려가고, 자, 1305포인트.
아까 전에 지지받고 올라갔던 구간이 또 오더니 또 여기선 또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더니 어떻게 앞전에 저항대였던 1375에서 또 저항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전에 지지선 라인들은 한 번 또 오면은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앞전에 저항선 라인이 1375포인트에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또 1375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를 좀 더 이제 축소했을 때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좀 더 축소한 건데, 캔들의 박스권 이탈 신호, 지지 신호, 저항 신호를 활용한 실전 대응. 자, 보면은, 자, 얘들이 앞전에 요 앞에 거부터 봅시다. 앞전에 보면 제가 1305에 왜 선을 그었냐, 아까 요것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얘를 보면 알아요. 얘들이 올라가다 1305 저항을 받고 내려갔었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발생이 됐겠죠. 여기서 저항 받고 내려가고 쭉 내려가다가 두 번째 다시 또 1305니까 어떻게? 같은 구간이죠. 같은 구간에서 조금 더 오버슈팅 나오더니 또 빼버립니다. 또 빼버렸는데 어떻게 됐냐면, 앞전에 1237포인트를 기점으로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여기 보시면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여기 저점에서 장대 양봉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차후에도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장대 양봉 나오고 한번 눌러줬다가 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뚫고 올라갑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여기 장대 양봉 나왔던 구간, 또 여기 보면은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1252.5포인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쯤에서 골드는 지지를 받고 어떻게? 급반등이 나오죠. 자, 1305포인트가 저항대였어요. 여기가 원래는 저항대였는데 여기가 돌파됐잖아요. 돌파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는 이제 저항 자리가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게 돼요. 원래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지를 봤더니 어떻게? 또 급등하고 1375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데, 자,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 1305포인트가 하나의 지지선이 되다 보니까 1305포인트 라인에서 또 지지받고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올라가더니 또 위에서 어떻게? 1375가 역사적인 고점이었는데, 요 고점을 골드가 또 찍고 저항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에요. 여기 매수 자리, 여기 매도 자리. 왜냐면 이 첫 번째 매도 자리죠. 요거 얘는 보통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아니, 고점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일단 이때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근데 이때는 이제 무포로 대응을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는 들어가셔야 돼요. 왜? 앞전에 지지선이니까. 지금 1375에서 1305포인트에서 1375까지는 700틱이에요. 700틱. 700틱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것은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받고, 말 그대로 1375에서는 또 700틱 폭락이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가 나왔던 구간은 온다면 다시 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한번,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한번, 이제 또 내려가죠. 또 내려가면은 1305포인트가 무너지지만 않으면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다시 1305포인트 기준 또 매수. 자, 어느 정도 올라가서 팔아먹고, 또 내려왔을 때 또 사먹고, 또 올라왔을 때 팔아먹는데, 보면 고점이 자꾸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게 5번째에서 깨져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죠. 아, 장대 음봉이 나오죠. 이때 보면은 아시겠지만 1305포인트 지지를 봤더니 요 자리가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무너집니다. 이때 이제 무조건 손절 나가야 되겠죠. 손절 나가고 어떻게? 그 다음 저점을 노리셔야 돼요. 그 다음 저점. 그 다음 저점이 어디예요? 앞전에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 그쵸? 1237.2포인트도 있는데 여기 1400T 폭등했던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1400T. 1252.5가 1400T 폭등이 나왔던 구간인데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1252.5에서 또 저점 매수 대응을 했다면 어떻게?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매수 대응해 볼 만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은 첫 번째로 여기 매도 자리, 여기 매도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내려갔을 때 이쯤에 매수 자리, 세 번째 요거는 아마 못 들어갔을 거예요. 요건 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 또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여기 이제 손절 나가고 저 밑에서 다시 매수 받아줍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구간에서만 한 번 들어갈 때 200틱씩만 땡기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5번만 먹어도 거의 1000틱을 먹습니다. 1000틱. 한 틱에 10,000원 잡고 거의 1000만원 수준인데 한계약이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짭짤합니다. 이것도 못 먹었을 경우고 이제 제대로 먹었다면은 뭐 2000틱, 3000틱 가까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걸 다 떠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일봉 분석이었는데 이게 일봉 분석이죠. 첫 번째로 보실 때 이평선을 다 빼버려야 돼요. 이평선을 다 빼고 일단 가로 매물대를 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가로 매물대. 직전의 고점과 직전의 지지선들을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구간에 오면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구간에 오면 뭐 매수를 봐야 되겠다. 매도를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점이 있죠. 패턴이나 속임수에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캔들 대응만으로는 승률이 떨어진다. 세 번째로 양봉, 음봉 색깔만 가지고 파악하면 안 된다 했죠. 손저일이 잦을 수도 있고 캔들 패턴만으로 세밀한 추세 흐름을 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캔들만으로는 폭등이나 폭락의 이유를 또 알 수가 없고요. W나 V, 박스 패턴 등 여러 가지 패턴을 같이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정확한 지지나 저항 라인을 잡는데 또 한계가 있다. 자,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고점에서 발생한 음봉 캔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고점이죠. 쭉 올라가서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됩니다. 이후에는 거신 이제 뭐 하락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의외로 더 큰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어. 그쵸? 더 큰 장대 양봉 나오고 이제 부근에서 결국 내려가는데 지금 내려갈 때도 지금 보면은 밑꼬리 달린 캔들이 연타로 발생이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히려 위로 들러 올리는 그러한 흐름이 발생이 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에서 음봉이 발생을 했지만 다음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보통 이제 하락할 거로 예상합니다. 아까 이것처럼. 그렇지만 예상외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상외로. 그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페이크라고 하죠. 페이크. 자, 두 번째. 캔들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판단되지 않아요. 패턴이 필요합니다. 패턴. 무슨 패턴이냐? 지금 딱 보더라도 밑에서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패턴 보이죠? 자, 쌍바닥 찍고 갔으니까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오고 또 내려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앞전에 보면은 여기 저항선 라인 있죠. 이 저항선 라인을 쭉 그어보면은 하나의 지지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이 캔들 보이죠? 이 캔들의 지지선이 또 하나의 지지선이 된 거죠. 차후에 왔을 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캔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시장의 흐름이 판단되지 않지만 패턴이 필요하다. 자, 여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 구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쌍바닥 패턴이 만들어지죠. W 패턴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죠. 여기는 우리가 매수를 못 들어가. 이때는. 왜냐면 저점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매수는 여기 걸어놨을 겁니다. 왜? 39.19포인트 39.19포인트가 직전의 저점이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우린 요쯤에 잡아야겠다 했는데 의외로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 반등이 났다 다시 내려올 때는 이 직전의 저점을 하나의 진입가로 잡아낼 수 있어요. 물론 여기가 손절 나가면 그 밑에 그 다음 지지선에서 들어가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모양새가 딱 W죠. W가 나오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W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말 그대로 패턴이죠. 이런 패턴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패턴이라고 하면 W 패턴 또는 V자 반등 또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박스 패턴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다시 앞에서 보면 앞전에 얘도 마찬가지 고점을 찍고 거의 52불입니다. 52불 찍고 쭉 빠져서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거의 38불까지 갔죠. 틱수로 따지면 1400틱이 빠졌습니다. 1400틱이 빠졌던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여기 고점이. 그러면 이 구간이 나중에 다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매도를 때려야 돼요. 이런 자리는.
역사적인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올 경우에는 다시 매도를 무조건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 앞전에 쌍바닥 찍었던 자리 있죠? 여기. 쌍바닥 찍었던 자리. 이 자리가 하나의 또 지지선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불 정도 될 것 같은데, 43불쯤에 매수 걸어놓고 기다린 거죠. 왜? 43불에서 52불까지 거의 900틱이 폭등했던 자리니까. 이 자리가 온다면 한 번 더 들어가 보고 손절을 한 100틱은 잡아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자리가 무너졌다. 이 쌍바닥 자리가 무너졌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여기 자리죠. 여기. 그 다음 저점. 여기가 1차 지지선, 여기가 2차 지지선. 그쵸? 여기 V자 반등 받고, 여기는 어떻게? 거의 1300틱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 보고, 첫 번째는 43불에서 매수. 올라가면 어떻게? 대략 한 47불은 보셔야죠. 거의 4,500틱 정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구간이고, 여기가 무너질 경우에는 그 다음 진입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앞전에 손절 나간 거는 찾아올 수 있고, 솔직히 이런 자리는 한 번씩만 딱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년으로 따져봤을 때 보통 1년에 거의 한 7, 8번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럼 1년에 7, 8번이면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은 나온다는 꼴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만 제대로 노리더라도 한 번에 3, 400틱. 그러니까 7번이면 거의 2000틱 정도는 땡길 수가 있겠죠.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자리만 딱 노리셔도 괜찮아요. 무조건 저기 바닥에 사서 머리 끝에서 팔고 싶은 그런 욕심만 없으시면은 거진다 먹는 그러한 캔들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캔들만 놓고 보면은 참고로 일봉입니다. 일봉만 보셔야 돼요. 일봉에서 캔들만 놓고 보면은 진입자리들을 잘 잡아낼 수 있어요. 직전에 매물대나 직전에 저점이나 직전에 고점을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는 한 번씩 꺾인다고 보시면 돼요. 직전에 저점, 또 직전에 고점 이런 자리는 한 번씩 꺾이니까 저런 자리들을 자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매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기본 중에 기본인 캔들로도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또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캔들 가지고 매매하실 때에는 일봉으로 보시되 직전의 저점과 고점을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자, 혹시 캔들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캔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으세요? 이거는 일본에서만? 네, 일봉에서는 예, 가능하고요. 하루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분봉상에서도 해석은 할 수 있긴 한데, 분봉으로 매매하실 때는 가급적 시스템 매매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디언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와중에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분봉에서도 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디언이 시스템 매수인데 저 밑에 있어요. 근데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분봉상에서도 장대 음봉과 윗꼬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젠 꺾이겠구나 생각해서 저점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만. 그러니까 완전 저점이나 완전 고점만 파악해낸 건 괜찮아요. 근데 어중간한 자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직전 저점이 여기고 직전 고점이 저 위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구간, 완전 어중뛰한 구간, 이런 데서는 볼 필요가 없고 아예 저점, 아예 고점만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변곡점. 예,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네, 또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양봉이나 음봉이나 다른 것들은? 나머지는 아마 좀 하시면서 자꾸 이제 보시면서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